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운용사 2급 실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이번 시간부터 해볼 텐데, 상공회의소 주관하는 이제 주관처에서 2022년도 시험 문제가 다소 변경이 됐고요. 22년도 버전의 공개형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것도 해야 하고요. 두 번째 잠깐 보실 건 자, 일단 전체 문제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두 과목으로 나누어서 백데이터가 재무회계라고 하는 이 과목을 수행할 때는 이 백데이터가 다르고요. 또 원가회계 문제 풀 때 백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백데이터를 활용해서 실기시험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무회계는 뭐 간단하게 기준정보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일반 전표나 메인 매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가 이제 36점, 9문제, 결산 문제 7문제, 그리고 장부조회 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험 점수는 여기서 이제 80점 100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원가회계 문제에서 이제 20점 100점이에요. 100점 만점이고요. 전체 합격은 70점 이상일 때 합격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회계 문제 중에서 기준정보 등록과 일반 거래 입력까지 같이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결산과 장부조회, 원가회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별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구분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될 수 있어서 좀 나누어서 강의로 한 모의고사를 중점적으로 해볼 거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둔 상태에서 이제 실기시험을 볼 거고요. 자, 보시면 이제 문제지를 보세요. 문제지를 보면 2022년도 공개형 실기시험 문제고요. 우리는 US 플러스 버전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그다음에 실기시험은 전체 1시간 2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돼요. 80분이니까 시간은 좀 다 넉넉한 편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 답을 모르면 시간이 많아도 답을 입력할 수 없다는 게 사실 눈물 나고 슬프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실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 시험은 필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돼 있고 분개도 못하고 과목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실기를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유의사항은 이제 실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시험은 문제 주어진 대로 순서대로 진행해야 돼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좀 중요하냐면 전체 실기 문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일반 전표 입력을 하는데 어떤 거래처가 조회가 안 돼. 알고 보니까 기준 정보에서 A라는 거래처를 등록하는 게 문제였어. 근데 이 A라는 거래처랑 거래를 해. 그러면 거래처 입력이 안 되면 거래처 조회가 안 되니까 얘를 입력할 수 없겠죠.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일반 거래에서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런 계정 과목들을 막 회계 처리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합니다. 무조건 매출 매입이 나오니까. 근데 이 거래가 누락이 되면 결산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반드시 나오거든요.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내가 입력한 데이터랑 답안 데이터랑 다르게 조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입력한 숫자를 가지고 결산을 수행하면 1%라는 보충했다는 것만으로 정답 처리를 해줘요. 근데 결국에 장부조회가 틀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연결이 되면. 결국은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내가 딱 봤을 때, 아우, 나 일반적으로 다 모르겠다. 결산을 먼저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입력을 못하는 건 하나는 틀렸다는 전제하에 순서대로 최대한 모든 문제를 과정별로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대신 원가회계는 재무회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원가회계가 먼저 푸는 게 좀 더 이렇게 스스로가 안정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은 원가회계 먼저 풀어서 20점 점수 먹고 나머지 문제를 순차적으로 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회계는 순서대로 푸시는 게 여러분이 시험에서 이제 풀 때 손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그리고 기초사항에 의해서 기초자료를 입력해요. 그러니까 기초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조회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막 추가로 입력을 하세요 라는 말이 없으면 추가로 입력을 하면서까지 계정 과목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랑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 매입을 하거나 매출을 하면 부가세 과세가 돼요, 다. 연세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시험은 상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할 때만 부가가치세가 고려된다고 전제를 하래. 근데 이것도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게 이제 2022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꼭 상품이 아니어도 다양한 것을 매입하면서 복리후생비인데 부가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아마 문구가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개정 과목은 여러분 이걸로 공부하셨으니까 원래 변경이 되기 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게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과목이 바뀐 거를 모를까봐 여러분에게 이제 지문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험은 그냥 프로그램에 아니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입력하고 데이터를 감독관에게 전송하면 돼요. 그래서 답안 파일명을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답안 파일을 여러분이 직접 따로 작성하고 USB에 저장하고 이럴 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답안 저장이나 제출하는 거는 별도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안에 그리고 뭐 먼저 푸시면 뭐 시험장에서 나오시면 되겠고요. 퇴실하시면 되고요. 자, 유의사항은 순서대로 아마 시험장에 가시면 감독관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거고요. 문제지는 종이로 나눠줍니다. 지금처럼 똑같아. 이게 종이에요. 그러면 종이로 문제지를 받아서 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문제를 푸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다 놓고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줄 그으면서 예를 들면 상품을 샀구나. 전자세금 계산서거나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했다. 뭐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막 이제 풀고 나서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이 페이퍼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퇴실합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바깥으로 이게 유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유출하게 되면 부정행위자가 간주되니까 여러분은 시험장에서는 충분히 푸시되 시험지는 제출하고 나온다. 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보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요. 문제 1은 재무회계예요. 그리고 재무회계는 리빙 퍼니처로 로그인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장부조회까지는 그렇고요. 두 번째 과목은 원가회계 문제입니다. 자, 원가회계 문제는 다른 회사로 로그인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일단 아시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재무회계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재무회계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지는 지금처럼 화면으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데이터는 리빙 퍼니처를 프로그램 안으로 복구하시면 됩니다. 자, 리빙 퍼니처 백데이터를 저는 좀 쉽게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했고요. 자, 백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아무거나 데이터가 있는 어느 거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회사로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요. 자, 여기서 회계 모듈 안에 백업 데이터 복구 메뉴를 선택하시고 전 지금 자동으로 걸어놨지만 여러분 하실 때 데이터 경로를 바탕화면 누르고 딱 클릭하고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바탕화면에 있는 이, 이 플러스, S 플러스 버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맞는 것들만 끌고 오거든요. 바탕화면 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자, 여기다 놓으시고 복구하게 하시면 되죠. 뭐 제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이 운용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준비하세요라고 알려주는 문제예요. 사실은 기출문제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성공이 떴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그러면 회사를 검색하는데 리빙 퍼니처로 선택하고 로그인 해주세요. 자, 요까지가 일단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식이고 시험장에 가면 회사를 변경하는 걸 아마 감독관이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열어서 한 개씩 보면요. 첫 번째는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는 거예요. 두 거래처가 반드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상품, 품목을 등록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지 받자마자 문제 1번은 기준 정보를 등록하는 거고요. 거래처 등록과 품목 등록은 그냥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거를 틀리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하죠. 오히려 주어진 정보를 입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좀 내리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커서를 조금 이렇게 올리고요. 자, 코드는 1004. 그 다음에
회사는 좋다 가고 1, 2, 3, 8 하나 1, 2, 3, 4, 1 대표자 이름 이조아. 여기서 이제 구분이 매출처잖아요. 그 매출로 바꿔주시고 매출 바꾸고 이제 오른쪽 넘어가서 업태 소매업 가구 됐죠? 자 이렇게 하나 등록했고요. 두 번째 튼튼 목재고요. 회사 코드는 2004가 되겠네요.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조금 올립시다. 됐어요. 매입처로 바꾸고 오른쪽 넘어가서 제조업 가구. 아이고 아이 왜 이러죠? 제가 아자가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모음이. 키보드가 문제일까요? 제 손이 문제일까요? 제 손이 문제죠. 왜 그런 거 있죠? 손가락이 잘못 이렇게 손톱 깎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생인 손이라고 하는 거죠. 염증 생기는 거. 제 오른쪽에 중간 손가락이 지금 현재 그 상태예요. 그래서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잘 안 찍혀서 종종 그럴 것 같아서 미리 핑계를 좀 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처 등록은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은 더 쉽고 자, 상품 등록은 어디 들어가서 등록하냐면 회계 메뉴 없어요. 상품 물류랑 관계가 있거든요. 자, 물류 관리에서 품목 등록을 열어서 지금 이미 3003까지 있어요. 상품 하나 더 추가. 3명명사. 이렇게 뭐 추가하는 거 뭐 사실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자 이제 입고 단위를 넣을게요. 단위는 2A로 여러분이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떠요. 안 뜨죠. 안 뜨면 찍어야 돼요. 자 끝났네요. 3004 탁자 LS-4 상품 기본 단위 2A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점수를 주는 거예요. 해봤자 뭐 점수가 높진 않지만 지금 현재 4점 먹었습니다. 4점